안녕하세요. 이팀 성형외과 대표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정우진입니다. 오늘은 코 수술을 받으시고 나서 오히려 코막힘이 생겼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의 문제를 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보통 코막힘이라고 하면 흔히 비염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고 비중격 망곡증이 있어서 코막힘이 생긴다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형외과에서 시행하는 비중격 연골을 떼서 코끝의 기둥으로 만들어주는 코 수술은 이비인후과에서 이야기하는 비중격 망곡증을 해결해주는 수술과 같은 수술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무조건 코막힘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코끝을 기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식하는 연골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콧구멍과 가까운 쪽 비강의 공간이 줄어들 수 있는데, 살면서 왕건이 코딱지 하나를 파내면 숨쉬기가 어마어마하게 편해지는 경험을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전 해봤는데 못 해보셨나요? 근데 그 코딱지가 사실은 그렇게 두껍지 않거든요. 그보다 두꺼운 연골이 이식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가 지나다니는 길이 상대적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코끝을 무조건 높이 올리는 것이 예쁜 코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기둥이 많이 두꺼운 경우도 흔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당연히 코끝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예쁜 모양을 만드는 데 더 중요하겠지만, 숨 쉬는 게 힘들어진다면 여간 괴로운 것이 아닐 거예요. 만일 이런 이유로 코막힘이 심해진다면 이식되는 연골의 두께를 조금 조절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안정성이 유지되는 선에서요. 또 다른 경우는 비중격 만곡증이 있는 부분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비중격을 뗄 때 연골 부위만 제거를 하고 뼈 부위는 그냥 두는데, 수술 전에 숨 쉬는 것이 원래 힘들었던 분들은 미리 꼭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비중격의 뒤쪽이나 아래쪽 뼈의 휜 부분을 제거해 줘야지만 수술 후에 숨쉬기가 아주 편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일 흔한데, 연골 이식을 하는 쪽에 하비갑계라고 하는 것이 커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비염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쪽 부분에 연골 이식을 하게 되면 공기 통로가 더 좁아지게 돼서 코막힘이 더 심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하비갑계는 양쪽이 모두 커지거나 한쪽이 커질 수가 있는데, 코 수술을 할 때 커진 점막을 줄이고 안쪽의 뼈를 조금 제거하면 이 수술 후 코막힘을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을 할 때에는 이렇게 방법들이 있는데, 이미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재수술을 받기가 좀 난감하실 거예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연골 이식한 부분이 너무 두껍거나 비강을 막아서 숨쉬기가 어려운 거라면 불편하시더라도 재수술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기둥을 만져준다는 이야기는 코끝의 모양과 높이를 다시 결정해야 해서 그래요. 하지만 비중격 망곡이 해결되지 않았거나 하비갑계가 커져 있는 문제로 코가 막히는 것이라면 코를 열지 않고도 간단히 코 모양과 상관없이 숨쉬기가 편안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설명을 더 잘해 주실 수도 있지만, 코 수술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